울릉도의 바람은 오늘도 거세다. 동해의 한가운데 파도에 둘러싸인 이 작은 섬 위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의지가 맞서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울릉공항이다. 바다 위에 떠있는 활주로, 말 그대로 기적의 건설 현장이라 불린다. 그러나 그 기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공정률은 70%에 육박했지만 지금 이 순간 공사는 뜻밖의 제동에 걸렸다. 주민들이 들고 일어섰기 때문이다. 그들의 요구는 단 하나, 활주로를 1500m 이상으로 연장하라는 것이다. 단순히 편의를 위한 외침이 아니다. 그들은 이건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고 말한다. 울릉공항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개항이 아니라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활주로 길이는 1200m. 처음 설계 당시에는 50인승 소형 항공기를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지금은 여객 수요가 늘고 80인승 항공기 투입까지 검토되는 상황에서 1200m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지금 울릉도의 하늘 아래서는 속도를 택할 것인가, 안전을 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울려 퍼지고 있다. 이 공항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다. 폭설과 강풍, 안개로 고립되기 쉬운 울릉도 주민들에게 하늘길은 생명선이다. 하지만 만약 그 길이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주민들이 매일같이 공사장을 바라보며 외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더 긴 활주로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의 안전이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민원이나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바람과 싸우며 살아온 섬사람들의 절박한 외침이다. 울릉공항 건설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열광했다. 바다 위에 공항을 짓는다는 발상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기술진은 파도를 뚫고 해상 지반을 다지고 활주로를 고정시켰다. 70% 수치로 보면 이제 곧 완성이다. 그러나 그 완성의 앞에 서 있는 것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의문이다. 과연 이 활주로의 길이는 충분한가? 과연 이 하늘길은 모든 계절, 모든 날씨에서 안전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다. 2025년 감사원의 보고서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다. 20명의 조종사 중 70%가 현재 활주로로는 착륙이 어렵다고 답했고 95%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현 설계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간극, 바로 여기에서 갈등이 시작됐다. 주민들은 개항이라는 단어, 보다 안전이라는 단어를 더 크게 외치고 있다. 그들의 눈에는 1200m라는 숫자가 너무나 짧게 보인다. 그렇다면 왜 하필 1500m일까? 단순히 더 길면 더 좋다는 감정적인 요구가 아니다. 전 세계 섬 공항들의 평균 길이를 보면 1500m는 최소 기준에 가깝다. 필리핀 보라카이의 카팅란 공항은 1800m, 일본 오키제도의 공항은 1500m, 심지어 제주도보다 작은 섬에서도 1400m 이상이 기본이다. 울릉도는 그보다 더 거칠고 바람이 센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주로를 짧게 유지하겠다는 것은 마치 폭풍 속에서 짧은 우산 하나만 들고 버티겠다는 말과 같다. 이제 울릉도의 하늘은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속도를 늦출 것인가? 아니면 계획대로 밀어붙일 것인가? 공정률 70%, 숫자는 완성에 가까워졌지만 신뢰는 그만큼 멀어졌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울릉도의 현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마주한 이활주로의 갈림길을 따라가 본다. 울릉공항의 공정률은 이제 70%에 다다랐다. 수치만 보면 순항 중인 대형 국가사업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완성의 기쁨보다 불안의 기류가 더 짙다. 2017년 착공 당시만 해도 정부와 주민 모두가 기대에 찼다. 드디어 울릉도에도 하늘길이 열린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점점 복잡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 공사는 진척되고 있지만 방향은 흔들리고 있다. 경북도와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을 2029년 개항 목표로 추진 중이다. 원래 계획은 2025년 완공이었다. 하지만 지질 보강, 기상 조건, 설계 변경 등 여러 이유로 일정은 계속 늦춰졌다. 그 사이 설계 기준도 바뀌었다. 당초에는 50인승급 항공기를 상정했지만 수요가 늘어나며 80인승급으로 확대됐다. 그런데도 활주로 길이는 그대로 1200m로 남았다. 바로 이 점이 갈등의 불씨가 됐다. 현장의 기술자들은 말한다.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집안 안정화 공정도 문제없다. 그러나 공학적 완성도와 비행 안전성은 다른 문제다. 바다 위에 지어진 활주로는 육상보다 더 많은 변수에 노출된다. 바람, 파도, 습도, 그리고 지진. 울릉도는 연간 140일 이상 강풍이 불고 130일 이상 비가 내리는 지역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활주로의 길이와 안전지대가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활주로 끝단 안전구역은 약 90m에 불과하다. 국제 기준으로는 최소 240m가 필요하다. 즉, 긴급 상황 시
착륙 실패를 대비할 완충 공간이 절반도 안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비상 착륙 시 안전 여유가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부 측은 제한된 지형 조건에서 가능한 최대 설계라며 방어에 나선다. 문제는 주민들의 신뢰다. 공사 진행률은 높지만 주민 동의율은 낮아지고 있다. 최근 울릉도에서는 활주로 연장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이들은 공항 현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00m 이상으로 연장하라고 외쳤다. 주민 김영수 씨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공항이 필요하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은 공항이라면 차라리 늦게 열리는 게 낫다. 울릉도의 바람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다. 동쪽 해안에서 불어오는 난기류는 항공기 조종사에게 악명 높다. 이미 모의비행 테스트 결과에서도 1200m 활주로에서는 착륙이 불가능한 조건이 여러 차례 나왔다. 특히 비가 오거나 바람이 10노트 이상일 때는 착륙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진다. 조종사들은 말한다. 1200m면 운에 맡기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계속된다. 정부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시공사는 설계 변경은 비용 폭증을 초래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비용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생명이다. 그들은 매년 겨울 눈보라 속에서 파도가 도로를 삼키는 모습을 보며 산다. 그들에게 활주로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생존의 통로다. 지금 공사 현장은 완성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논쟁의 시작점에 서 있다. 콘크리트는 굳어가지만 국민의 신뢰는 아직 단단히 굳지 않았다. 울릉공항의 70%는 진행률일 뿐 한전율은 아니다. 남은 30%의 시간 동안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 활주로 길이 1200m, 이 숫자는 울릉공항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정부는 이 길이가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조종사와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곳은 평지가 아니라 파도 위의 섬이기 때문이다. 울릉도의 바람은 방향을 바꾸며 몰아치고 해상공항의 특성상 착륙 접근 각도도 가파르다. 이런 조건에서 1200m는 단순한 짧은 활주로가 아니라 위험한 활주로가 된다. 감사원 보고서는 명확했다. 조종사의 70%가 현 활주로로 착륙이 어렵다고 답했고 95%가 활주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여론이 아니라 비행 안전을 경험적으로 아는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논리로 대응한다. 울릉공항은 소형기 운항을 전제로 설계되었고 기상 관제와 조종 기술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안전의 보증이 될 수 있을까? 울릉공항은 바다 위 인공 구조물에 세워지고 있다. 활주로 끝단은 절벽처럼 떨어지고 활주로 아래는 깊은 해안 절벽이다. 조종사가 접근을 잘못하면 탈출 공간이 없다. 비상 착륙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활주로의 길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명의 여유 공간이다. 조종사들은 1200m는 착륙에 실패할 경우 재이륙이 어렵다고 말한다. 특히 착륙 후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비, 눈, 강풍 조건에서는 그 위험이 배가 된다. 문제는 울릉도의 기후다. 울릉도는 연평균 강우일이 144일, 강풍일이 138일에 달한다. 1년 중 절반 가까이는 악기상이다. 이런 환경에서 국제기준보다 짧은 활주로를 사용하는 것은 마치 시속 20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절벽 앞에서 브레이크 거리를 줄이는 것과 같다. 주민들이 1500m 이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래서 명확하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다. 이와 관련해 여러 항공 전문가는 공통된 의견을 낸다. 1500m는 최소 기준이다. 여객기 운항 안정성을 고려하면 1600에서 1800m가 바람직하다. 실제로 필리핀 보라카이의 카팅란 공항은 1800m, 일본 오키제도 공항은 1500m, 제주도 인근의 작은 부속섬 공항조차 1400m를 넘는다. 울릉도의 조건은 이들보다 훨씬 까다롭다. 그렇다면 왜 유독 울릉공항만 1200m로 멈춰야 하는가? 그 배경에는 예산 문제가 있다. 활주로를 1500m로 늘리면 추가 예산이 약 2000억 원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그 수치가 과장되었다고 지적한다. 기술적 개선과 지형 보완으로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를 정책적 타협으로 본다. 비용 절감이 안전보다 앞선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울릉공항은 이미 여러 차례 설계 변경을 거쳤다. 활주로 길이뿐 아니라 항공기 모델도 바뀌었고 기상 관제 장비도 보강됐다. 그러나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았다. 활주로 길이는 바꿀 수 없는 기초다. 콘크리트가 굳어버리면 다시 늘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에 주민들은 지금 외친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바꾼다. 이 논쟁의 본질은 길이가 아니다. 그것은 한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다. 울릉공항은 대한민국 기술력의 상징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안전 불감증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 1200m와 1500m, 그 300m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명과 신뢰의 거리다.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한다면 울릉도의 하늘은 여전히 불안할 것이다. 울릉도의 주민들은 매일같이 공사 현장을 바라본다. 그들에게 울릉공항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이자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희망이다. 하지만 지금 그 희망은 불안으로 바뀌고 있다. 주민들은 분명히 말한다. 1500m 이상으로 연장하라. 그들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절박함이다. 울릉도의 겨울은 바다를 끊고 봄의 안개는 배를 멈춘다. 그 긴 고립의 시간 동안 하늘길만이 그들의 생명줄이었다. 그러나 만약 그 하늘길이 안전하지 않다면 공항은 축복이 아니라 위험이 된다. 지난 몇 달 동안 울릉도에서는 활주로 연장 추진위원회가 꾸려졌다. 주민, 상인, 어민, 학생까지 합쳐 수백 명이 참여했다. 그들은 경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외쳤다. 주민대표 이현정 씨는 말했다. 우리가 바라는 건 거창한 것도 이익도 아니다. 단지 안전하게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는 하늘길이다. 이 말은 울릉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이다. 이들은 단순히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자료를 찾아 전문가들과 논문을 검토하며 왜 1500m가 필요한지 근거를 제시했다. 그 근거는 명확하다. 울릉도의 지형, 풍속, 강우량, 그리고 항공기 성능. 주민들은 감정이 아니라 과학으로 호소했다. 1200m는 한계다. 악기상에서는 재이륙이 불가능하다. 착륙 실패 시 탈출 공간이 없다. 이런 말들이 현장의 조종사, 엔지니어, 교통학자들의 견해와 일치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미 설계가 끝났고 공정률이 70%를 넘었다. 지금 바꾸면 예산이 폭증하고 일정이 더 늦어진다. 이 대답은 주민들의 마음을 더 싸늘하게 만들었다. 주민들은 반문한다. 그럼 안전은 예산보다 덜 중요한가? 울릉도의 날씨는 10분 만에 바뀌고 바람은 하루에도 5번 방향을 바꾼다. 그들은 그 현실을 매일 살아간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숫자가 아닌 체험이다. 한 어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바다에서 수십 년을 싸워왔다. 하지만 하늘길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더 안전해야 한다. 또 다른 주민은 덧붙였다. 만약 사고가 나면 그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울릉도 전체가 고립된다. 그들에게 300m의 차이는 생존의 차이다. 정부가 말하는 경제성과 주민이 말하는 안전성은 전혀 다른 언어다. 최근 일부 항공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요구에 공감했다. 지금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 있다.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 비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실제로 세계 각지의 섬공항에서 활주로 확장은 필연적인 과제로 여겨진다. 일본 오키 제도도 처음엔 1200m로 지었지만 사고 위험이 커지자 결국 1500m로 연장했다. 울릉도의 상황은 그보다 더 악조건이다. 이제 주민들의 요구는 단순한 청원이 아니라 경고로 바뀌었다. 그들은 서명운동을 넘어 정부의 공식검증 요청서를 제출했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울릉공항은 국가의 명예와 직결된 사업이니 안전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울릉도의 주민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 그들의 손엔 플래카드 대신 지도와 데이터가 들려있다. 그들이 외치는 한마디는 단순하지만 무겁다. 우리는 안전한 공항을 원한다. 그것뿐이다. 그들의 눈에는 공정률 70%라는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다. 완성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의 두께다. 그리고 지금 울릉도의 하늘 아래서는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콘크리트보다 단단해야 할 것은 활주로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이다. 울릉공항 논란의 본질은 경제성과 안전성의 충돌이다. 정부는 예산과 일정, 주민들은 생명과 신뢰를 이야기한다. 숫자만 보면 정부의 논리는 명쾌하다. 활주로를 1500m로 연장하면 예산이 최소 2천억 원 이상 늘어나고 완공이 3년 이상 지연된다. 하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다르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예산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차이는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는가의 문제다. 울릉공항은 이미 1조 원 이상이 투입된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건설 초기에는 동해의 하늘길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그러나 지금은 위험한 활주로라는 단어가 따라붙는다. 정부는 공항이 개항하면 울릉도 관광객이 연간 5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예측을 내놓는다. 활주로가 짧으면 항공기 운항이 제한되고 기상 악화 시 결항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용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안전하지 않은 인프라는 결국 경제적 손실로 되돌아온다. 지금의 설계로는 항공사들도 쉽게 참여하지 못한다. 여객기 운항에 필요한 제동거리와 상승거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료와 운항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철 강풍기에는 착륙이 불가능한 날이 많아지고 운항률이 떨어지면
항공사는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결국 공항은 열려 있어도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반쪽짜리 공항이 된다. 이는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1500m 연장은 장기적으로 손해가 아니다. 한 번의 설계 수정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면 이후 유지보수와 사고 위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감사원 역시 보고서에서 활주로 연장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지금 연장을 포기하고 완공 후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의 보수공사는 훨씬 큰 예산을 필요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지금의 절약은 미래의 손실이라고 경고한다. 울릉공항이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닌 이유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정책 신뢰도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바다 위 활주로는 국내 최초의 도전이다. 성공하면 한국형 해상공항 모델로 해외 수출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실패하면 한국은 안전보다 속도를 택했다는 오명을 남긴다. 세계가 주목하는 만큼 결과는 한층 더 무겁다. 이 논쟁은 정치권에도 번졌다. 일부 국회의원은 활주로 연장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주장했고, 다른 의원은 지금의 설계도 충분히 검증됐다며 반박했다. 언론은 이를 울릉공항 진실공방이라 부른다. 하지만 울릉도 주민들의 시선은 단순하다. 우리는 정치가 아니라 생존을 이야기한다. 이 말 한마디가 모든 논쟁을 압도한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신뢰다. 한 번의 사고는 1조 원보다 더 큰 손실을 만든다. 실제로 일본의 오키공항이 사고 후 활주로를 연장한 데에는 10년이 걸렸다. 그 사이 관광객 수는 절반으로 줄었고 지역 경제는 침체됐다. 울릉도는 그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 울릉공항의 미래는 지금 결정된다. 길이 300m의 차이가 국가의 신뢰를 좌우한다. 정부가 속도를 택하면 공항은 빨리 열리겠지만 안전을 택하면 울릉도의 하늘은 오래 열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계산기가 아니라 나침반이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그리고 울릉도의 바람은 여전히 묻고 있다. 당신들은 정말 안전을 준비했는가? 울릉공항의 마지막 공정은 단순한 건축의 완성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의 시험이다. 공사는 곧 끝나겠지만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70%의 공정률 뒤에는 30%의 불안이 남아있다. 주민들의 외침, 조종사들의 경고, 감사원의 보고서, 그리고 정부의 침묵이 얽혀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이 공항은 누구를 위한 공항인가? 울릉도의 하늘은 언제나 아름답다. 그러나 그 하늘을 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바람은 시시각각 방향을 바꾸고 안개는 시야를 가린다. 이런 환경에서 1200m 활주로는 마치 실험대 위에 놓인 도박 같다. 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자연은 언제나 인간의 계산을 비웃는다. 울릉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가장 잘 안다. 그들은 평생 바람과 싸워왔다. 그래서 그들의 외침은 경험에서 비롯된 진실이다. 이제 선택은 남았다. 계획대로 가느냐, 다시 검토하느냐.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과는 오직 울릉도 하늘에서 증명될 것이다. 개항이 빠를수록 리스크는 커지고 안전을 위한 지연은 비난을 부를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속도보다 안전을 기억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는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그 교훈이 지금 울릉공항 앞에 다시 서 있다. 울릉공항이 개항하는 날 그 활주로 위로 첫 비행기가 뜰 것이다. 그날 사람들은 환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비행기가 뜨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안심하고 내릴 수 있는 공항을 만드는 것이다. 활주로가 1200m든 1500m든 그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있는 길이다. 신뢰 없는 공항은 결국 텅 빈 활주로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기술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나라다. KF-21이 하늘을 날고 원전이 수출되고 해상 풍력이 바다를 메운다. 그 기술력이라면 300m쯤 더 늘리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의지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결단. 울릉도의 바람은 여전히 거세다. 그 바람은 마치 우리에게 묻는 듯하다. 당신들은 이 하늘길을 정말 준비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완성되어도 믿음은 착륙하지 못한다. 하지만 만약 지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그 하늘길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 비행기가 울릉도의 하늘을 가를 때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그 길은 단순한 콘크리트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함께 쌓은 신뢰의 길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울릉도의 바람은 계속 불 것이다. 그 바람 속에서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질문과 마주한다. 우리는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인가? 속도인가? 안전인가?